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3방식은 많은 수험생들이 포기를 해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만 오늘 4시간 잘 따라오시면 얘가 강해지면요. 학교는 이건 탄력받아 버려요. 학교는 어려운 것도 이렇게 쉽게 따라오시면 계산 문제로 자신감이 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점점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수험은 사실이지만은 좀 집중을 잘 하시고요. 자, 원가법 하게 되면 무조건 뭡니까? 저 강좌네요. 공식에서 공식으로 끝난다. 항상 두 가지가 뭐죠? 두 개. 제대로 원가와 강가인데 뭐가 더 중요하지? 강가가 중요하더라. 세 가지는 모두가 뭐 딱 세 가지야. 의 공부하고 종료 공부하고 구하는 방법. 틀만 쫙 잡아버리고 사람만 쫙쫙 붙어주게 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런가 종료까지 봤고요. 종료. 자, 세 번째. 자, 종류가 두 가지. 복조원가, 대치원가. 이거 봤으니까 척보가 정리가 10 나오는 거. 공부 다 했으니까요. 484페이지. 그리고 3번. 종류. 자, 1번 복지원가 또는 복조원가. 2번요. 대치원가 또는 대치원가. 자, 1번 복조원가는 기역번. 첫 줄 중간에 보시면요. 밑줄 하세요. 물리적으로 동일 밑줄. 얘가 무슨 말이죠? 최근 건물. 물리적으로 동일한 개념이 되고요. 484페이지입니다. 자, 2번요. 자, 대치원가는 기역번 보게 되면 첫 줄 중간에요. 밑줄입니다. 동일한 효용 밑줄. 얘가 뭐죠? 동일한 효용. 경제적 개념입니다. 오래된 건물. 디귿번. 네, 디귿번. 디귿번 보시면요. 세 번째 줄. 그러므로부터 밑줄 하세요. 제조달 원가를 대치원가로 산정했을 때는 감가 수정에서 별도로 변형적 감가는 하지 않는다. 변형적 감가는 따로 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올 것만 전부 다 체크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4번 내려가요. 저런가 산정 방법. 그리고 4번은요.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4번은 시험과 하등에 관계가 없다.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럼 다시 앞페이지 보시면요. 그리고 2번요.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저런가의 구성 요인 하면서 맨 밑에 보니까 박스가 나요. 설명드리고 체크합니다. 그럼 얘가 권한 방법인데요. 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저런가는요. 네모되어 있죠. 왜? 얘가 수치되거든. 자, 네모를 메꿔줍니다. 이 네모는 뭘 말하지? 바로 도급건설입니다. 제조달 원가는 자, 항상 도급건설 기준입니다. 도급건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해요. 이때 건설은 두 가지 있죠. 내가 직접 지어 자가 건설인데. 자, 건설사 맡기자. 도급 건설입니다. 건설은 두 가지입니다. 자, 만약 자가 건설은요, 내가 짓기 때문에 건축 자재만 쓰면 돼요. 하다 보니까 자재값이 한 1억 들어가. 1억. 자가 건설. 도급 건설은요, 역시 자재값 1억 들어가겠지. 그런데 건설사 맡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붙잖아요. 건설에서도 이윤 붙여 먹어야지. 얘가 바로 다른 말로 수급인의 이윤입니다. 건설회사 이윤, 즉 수급인의 이윤. 다른 말로 기업 이윤입니다. 건설회사 이윤 붙여 먹자. 한 2천만 원 잡아, 2천만 원요. 얘가 한 2천만 원 잡을게. 2천만 원이 돼. 그러면 자가건설이면 1억 들어가. 도급건설이면 1억 2천 들어가. 똑같은 집인데 원가가 한 개, 두 개 나오잖아. 이러면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둘 중에 뭐가 더 많죠? 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가건설이라고 하더라도 도급건설로 고쳐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저런가는요, 도급건설 기준이다. 도급건설. 자가라고 하더라도 도급으로 고쳐야 됩니다. 도급건설. 그럼 도급건설은 뭐죠? 항상 플러스 알파 이윤 붙여 먹자. 그래서 기업 이윤 또는 수급인의 이윤, 건설의 이윤이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도급건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재료원가는 이꼴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비입니다.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비입니다. 부대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준적 건설비는 항목이 세 가지인데요. 자, 그럼 득점하시면 돼요. 직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 두 번째 간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세 번째는요, 얘가 들어가요. 수급연의 이윤. 얘가 들어갑니다. 왜? 건설사에 맡기니까, 도급 건설이니까 직접 간접 건설비 이외에도 바로 수급연의 이윤 또는 기업인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요. 제조달 원가에는, 수급연의 이윤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끝나세요.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제조달 원가에는 수급연의 이윤이 포함된다. 기업인이 포함된다. 왜? 도급건설이니까. 공부 다 끝나세요.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요. 여기까지만. 이런 지문들이. 그래서 대우학과 나왔다 하면 빤해. 기준 시점이다. 대치원가는 경쟁가가 고려 안 한다. 도급건설 기준인데 수급인이 포함된다. 이걸로 끝.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책 보고 확인. 4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번. 자, 재료원가의 구성에는 박스 보시면요. 재료원가 이꼴. 자, 첫 줄 모두 밑줄 하세요. 표준적 건설비. 이때 건설은요, 도급건설 동그라미. 도급건설. 따라서 표준적 도급건설비. 자, 얘는요, 괄호 3개 있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이윤. 수급인의 이윤까지 포함됩니다. 플러스 또 밑줄 하세요. 통상 부대 비용 밑줄. 그래서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 비용인데 이때 자, 표준적 건설비는 항상 도급 건설이기 때문에 기업 이윤, 수급인의 이윤은 포함된대요. 이걸로 끝.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읽어보시면요.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자, 저런거는 여기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우리 시험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86페이지요. 3번 감가수정. 중요하죠. 그래서 원가법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감가수정입니다. 자, 감가수정도 똑같아. 의, 종류, 관한 방법, 체계가 똑같아. 그러면 의에서는 뭘 공부합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나오는 거는요. 자, 회계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입니다. 그 강의노트 다 메모되어 있어요. 강의노트 보시면 돼요. 다음에 감정, 평가에서는 감가수정입니다. 결국은 감가가 중요한데, 감가. 회계는요, 감가상각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감가수정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가 회계와 감정평가는 의미가 달라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얘도 설명을 드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두 번째, 종류. 자, 감가 요인 종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강의도 그대로 나와 있죠. 세 가지가 뭐냐. 자, 물리적 감가. 다음에 기능적 감가. 다음에 경제적 감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감가 요인 종류가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를 또 공부해야 되고요. 다음에 감가수정 방법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크게 두 가지가요. 먼저
자, 내용연수법이 나와요. 다음에 관찰감각법이 나와요. 또 내용이 복잡한데 내용연수법은 다시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정액법이 있고요. 다음에 정률법이 있고, 세 번째가 상환기금법, 줄여서 상환법 쓸게요. 상환기금법이 있다. 여기까지 책입니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근데 얘가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다. 자, 얘를 전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잘 나오는 게 종합문제. 감가수정 물으면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지문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섞어서 하나씩 뽑아내거든요. 지금은 종합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하나씩 봅니다. 먼저 의의에서는 자, 회계성의 감가상각과 평가성의 감가수정을 비교하자. 그럼 우리 책을 보니까 486페이지 있죠. 1번. 자, 의의가 보면 1번과 2번인데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 근데 얘가 안 나오네. 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 얘는요, 따로 이제 뭐 제목 여백에다가 페이지 493 적어주고요. 49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몇 장 넘겨주세요. 493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493페이지 보니까 바로 5번 보이죠?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점. 얘가 출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표를 보니까 되게 종류가 많이 나와. 다 공부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요, 시험만 잘 치면 돼. 시험만. 특히 잘 오는 거. 요거 하시면 거의 고득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표를 봅니다. 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인데 감가수정은요, 감정평가상 용어고, 두 번째, 감가상각은 회계상 용어다. 그러면 먼저 자, 목적 찾았죠. 목적. 먼저 감가수정은 첫 줄,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현존 가치를 측정한다. 현존 가치 동그라미, 가치 동그라미. 다음에 감가상각은요, 목적. 자, 493페이지입니다. 493페이지. 자, 표를 보시면서 목적 보게 되면, 자,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첫 줄, 취득 가격의 비용 배분, 비용 동그라미. 자, 그러면, 자, 체크했죠? 목적은요, 감가수정은 뭐라고 했지? 가치.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비용. 키워드. 자, 다시. 기업 회계는요,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그 회사가 1년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됩니다. 뭐 1년 동안 감가상각비 경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1년 동안 비용 구하는 비용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감가수정은 비용이 아니고 가격 구하잖아요. 재판 보세요. 자, 원가법은요, 공식 보니까 제조달 원가 2억에서 감가 8천만 원 빼니까 가격이 1억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감가수정을 빼니까 뭐가 나오더라? 복선 가격 구해서 가격. 예.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계학은요, 1년 동안 비용 구하는데, 평가는요, 바로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더라? 감가수정을 한대 말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계는 뭐? 비용 배분, 비용 구하고요. 감가수정은 뭘 구한다? 가격 구한다, 가격. 또는 가치 구하는 거예요. 자, 표를 보시면 한 칸 내려가면요, 방법이 되게 많죠. 1번에서 6번까지요. 다 할 필요 없어요. 1번부터 6번까지인데요. 1번 동그라미, 1번. 5번 동그라미, 1번, 5번만 집중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고소가 돼요. 시험은 요것만 나오니까. 자, 1번. 자, 감가수정은요, 1번 밑줄입니다. 제조달 원가 밑줄. 오른쪽.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1번 밑줄 하세요. 취득 원가 밑줄.
그러면 도대체 제도원가가 뭡니까? 취득원가가 뭡니까? 요거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제도원가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제도원가 화살표 적어줘요. 현재. 현재라고 적어주고 현재. 제도원가는 현재입니다. 현재. 다음에 취득원가는 화살표 적어줘요. 취득원가 화살표. 과거. 과거 적어주고. 자, 확인합니다. 제도원가는 뭐라고 적었다? 현재. 취득원가는 과거. 다르잖아. 집안 보세요. A라는 회사가요. A라는 기업이에요. 2년 전에 이 건물을 샀어요. 얘가 뭡니까? A가 샀잖아. 취득원가. 취득했잖아요. 얘가 바로 취득원가입니다. 얼마 주고? 10억 주고.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2년 전에 이 건물을요, 10억 주고 취득했다. 장부에 10억 하면서 분기를 해야 됩니다. 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취득했죠? 2년 전에. 2년 전에. 그러니까 얘가 뭐지? 과거 원가입니다. 그럼 2년 전 10억 샀잖아. 이거를 평가하려고 하면요, 이 10억이 아니고 다시 얘를요, 지금 그대로 짓게 되면 얼마 들어가지? 12억 들어가지. 제도원가는 언제? 현재. 취득원가는 언제? 2년 전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얼마지? 10억. 제도원가는 얼마지? 12억이지. 분명히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A라는 회사가 10억 주고 샀잖아요. 장부에 10억 기재합니다. 샀으니까. 그러니까 취득원가는 무슨 가격이지? 장부에 기재했으니까 괄호되어 있지. 장부 가격. 장부 가격입니다. 얼마 주고 샀어요? 취득. 10억 주고. 자, 5년 지나서 5년 지났다. 5년 지났다. 취득원가 얼마? 똑같아. 10억. 장부 가격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대로 10억이라. 10년 지났다. 얼마? 10억이라. 언제나 무슨 원가? 과거.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이니까 언제나 과거가 돼버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되시겠죠? 따라서 취득원가, 제도원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음에 자, 동그라미 1번은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도 중요합니다. 5번 밑줄 하세요. 감가수정은요, 관찰감가법을 인정한다 밑줄. 오른쪽 감가상각은요, 5번 관찰감가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밑줄 그었잖아요. 자, 관찰감가법을 인정하는 것은 회계입니까? 평가입니까? 인정하는 거. 책 보고. 평가죠. 회계는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개 건물이 있는데, 2개 건물.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2개 있는데, 마침 여기에. 이 지역에, 건물에 가까운데, 여기에 뭐가 생겼다? 교도소. 동네가 나빠졌죠?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취득원가 얼마? 그대로 10억입니다. 얘는 못 고쳐. 그런데 얘는 안 생기면 10억이잖아. 가격은. 감정평가는요. 얘가 들어서게 되면요, 10억이 될까? 반토막 날까? 반토막 나겠지. 교도소가 생기면 회계는요, 장부는 지울 수가 없어. 언제나 뭐가 된다? 10억. 언제나 10억이니까 외부 환경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10억입니다. 언제나. 그러나 얘는요, 평가는 자, 없다면 12억인데 환경이 나빠지긴 당연히 뭐 얘는요, 7억, 6억 떨어지겠지. 그걸로 전철 여기 들었으면요, 얘는 그대로 10억인데, 예? 얘는 얼마가 될까? 따블로 20억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항상 관념평가는요, 외부 환경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관찰한다, 안 한다? 관찰한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자, 취득원가, 저대로원가하고요. 관찰가법에 인정한다. 얘가 늘 요것만 시험에 나와. 예. 반복합니다.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보시면요. 이제 넣을 수 있겠죠. 감가 회계상에는 무슨 원가? 예, 취득원가. 취득원가 기준. 감정평가는 무슨 원가? 예, 제대로원가. 제대로원가.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바꿔서 물어, 바꿔서 묻거든. 바뀐 단어만 안 속으면 돼, 바뀐 단어만. 다음에. 자, 다음에 관찰 감가법은 그것도 답이 다 나왔잖아. 회계는요, O입니까? X입니까? X. 예. 평가는 O다, X다? O다. 다 끝났어요. 이걸로 여러분들 이제 고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의에서는요, 항상 주체 포인트는 회계상 감가상각과 평가상 감가수정이 다르다. 항상 얘랑 얘만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다시 그림 보고요. 교도소가 생기니까 환경이 나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학은 10억 그대로기 때문에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평가는요, 환경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 나겠지. 환경이 나쁘잖아요. 외부 환경이 나쁘다. 예를 들어 다른 말로 경제적 감가라고 불러요. 경제적 감가. 요거 있잖아요. 외부 환경. 외부 환경입니다. 그러면 회계에서는요, 경제각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관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 원자는 10억이니까. 그러나 감가수정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 판단해야 됩니다. 얘는요, 경제감가를 고려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관찰각법이 뭐 말이죠? 외부 환경, 얘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자, 표를 보시면, 맨 밑에 칸, 감가 요인 찾았죠? 그래서 감가 수정은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모두 인정한다, 밑줄. 경제적 동그라미. 경제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다음에 오른쪽. 감가상각은요, 한 줄로 밑으세요.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인정한다. 제발 볼까요? 얘는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경제적 감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더 할 필요가 없어. 예. 완벽한 시험 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의 끝났어요. 다음에 감가 요인 종류. 얘는요, 책을 볼까요? 책이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487페이지요. 자, 487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2번 있죠. 감가 요인. 자, 종류 세 가지.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1번 물리적 감가, 2번 기능적 감가, 3번 경제적 감가다. 그러면 얘가 뭘 말합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이 너무 오래되었어. 얼마? 30년 전 주택입니다. 완전히 구닥다리. 저는 오늘 저녁을 먹고요. 한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요 주안역 주변에 우리 학원 길 건너편에 있잖아요. 이쪽 길 건너편이에요. 그거 둘러보니까 왜 낡은 건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길 건너편 보니까 여보다 훨씬 더 후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전 동네가 깜깜할 줄 알았는데 한번 동네를 또 들어보니까 건물이 정말 막 30년 더 돼 보이더라고요. 40년 전.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후지다 하면서 그게 길 건너편이.
오래됐잖아요. 자, 주택이세요. 30년 지났다. 노후화 되었잖아.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노후화 되었다. 가치가 올라가다 떨어진다. 뚝 떨어지지. 얘가 바로 물리적 감가예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 되었다.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다음에 주택이었어요. 30년 전 건물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오래됐잖아요. 아직까지 보일러를요. 연탄 보일러 쓰고 있어요. 연탄 보일러. 얼마나 기능이 떨어집니까? 주택도 낡아 빠졌는데, 얘가 형편없는데, 기능도 형편없잖아. 뚝 떨어집니다. 얘가 뭐죠? 기능적 감가. 주택 기능이 떨어집니다. 되시겠죠? 시간이 지나가더라 노화된다? 물리적 감가. 예. 설계가 잘못되고, 형이 잘못되고, 보일러가 형편없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둘 다 뭡니까? 요 주택이잖아. 그래서 내부예요. 주택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오래됐다. 내부적인 문제. 건물 자체를 말해요. 보일러가 또 바로 내부적인 문제지. 둘 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형편없는데 바로 옆에요. 큼직한 이따만큼 큰 가스 충전소가 생겼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집값 뚝 떨어집니다. 환경이 좋아 나빠? 나빠요. 경제적 환경, 외부 환경. 그러니까 모든 감가는요, 셋 다 봐야 돼, 셋 다. 예. 물리적으로 노화되었다, 물리적 감가. 기능이 좋다, 떨어진다, 기능적 감가. 환경이 좋다, 나쁘다, 경제적 감가. 이거 전부 다 더해야 됩니다. 감가는요. 제가 좀 아시겠죠? 다시. 강의노트 보게 되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지? 치유 가능, 불가능. 치유 OX. 여기 나옵니다. 또 치유 OX. 이렇게 나와요. 맞죠? 네. 얘가 뭐냐? 자, 치유 가능하다, 치유 불가능하다. 이 말은요, 쉬운 말로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요,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주택이 창문이 있는데 창문의 물리적 상태라 창문이 깨져 버렸어요. 깨어진 창문은요, 고치는데 얘가 치유 가능입니다. 고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건물이 고칠 수 없는 거는요, 철근을 이만큼 내야 되는데 철근이 반의 반도 안 들어가서 철근이 부족하면요, 이 집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잖아요. 철근이 턱없이 부족하다, 얘는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지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더라. 다음에 기능적 감가도 고칠 수 있는 거 없는 거. 고칠 수 있다. 자, 연탄 보일러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뭐를 바꾸면 돼? 꼭 한 번에 기름 보일러 하셔. 예. 가스 보일러죠. 예. 그래서 얘는요, 연탄 보일러, 가스 보일러 교체하면 되거든요. 교체. 고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건물이, 자, 우리 학원 천정이 보이잖아요. 천정이, 적정한 천정이 좋은데 천정이 턱없이 있다만 나서서 버려. 이러면 아무도 임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낮은 천정은요, 고칠 수가 없는 기능이잖아요. 되시겠죠? 네. 결론입니다. 항상 건물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는 어떤 경우든지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외부 환경, 가스 충전소 또는 옆에 교도 생길 때 환경이 그렇게 나쁘잖아요. 집을 고쳐도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없지. 얘는요, 언제나 치유였습니다. 따라서 외부 환경, 경제적 감가는요, 환경이 나빠버리면 고쳐본다고 소용없잖아. 언제나 치유 불가능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감정평가사 전문가들은요, 이걸 전부 다 계산기 두드려서 금액 구해야 돼. 그래서 치유 가능한 물리적 감가 100만 원, 고칠 수 없는 감가, 물리적 감가 200만 원, 고칠 수 있는 기능적 감가 요거 200만 원, 고칠 수 없는 거 얼마? 300만 원. 환경이 되게 나빠. 금액 따지니까 500만 원이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300, 500, 800, 1300. 맞죠? 합 얼마? 1300. 맞죠? 요렇게 1300 구하는 거, 얘가 바로 분해법인데. 분해법. 분해법. 똑같은 말로 내구성 분해 방식입니다. 내구성 분해 방식이다. 자, 이제 다시. 자, 요거 다 따라왔잖아요. 외부 환경은 절대 못 고쳐. 일일이 이제 고칠 수 있다, 없다로 구분해서 금액 따닥 붙여가지고 다 합친 총 금액이 1300 나왔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분해법이라고 한다. 까지도 출제가 되었거든, 우리 시험은. 분해법 언제 하시겠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치유 가능, 부가능으로 세분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구하는 것이 분해법입니다. 분해법. 분해법. 분해법은요, 먼저 책을 보고 정리합니다. 왜? 출시되었으니까. 좀 시험이 나온 것만 설명드립니다. 시험이 나온 것만. 자, 분해법은요, 492페이지. 492페이지. 492페이지 폈습니까? 자, 중간에 동그라미 3번 분해법 찾았죠? 제목 밑줄 하세요. 분해법, 괄호, 내구성 분해 방식 밑줄. 왜 출제가 되고 있습니까? 자, 의 봅니다. 의. 분해법이란 대상, 분해에 대한 감가 요인을 파란 문장 밑줄 하세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한다. 세분하는 게 뭡니까? 치유 가능, 불가능 세분하고 있잖아요. 세분해서 이 금액을 각각 채택해서 모두 합한 금액, 이가 바로 1,3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분해법이다.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줄. 동그라미 B번 찾았죠? 동그라미 B번. 경제적 감가. 첫 줄만 밑줄 하세요. 경제적 감가는 모두 치유 불가능한 감가이다. 칠판 보세요. 이거. 분해법에서는 경제적 감가는 언제나 고칠 수가 없다. 언제나 치유 불가능입니다. 설명 다 들었어요. 분해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지금 굉장히 힘든 수업하는 거예요. 이건 기초가 아니야. 지금 설명은 오늘 계속 수업하는 게 얘들은 뭐 3월, 4월, 5월, 6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올라가는 게 없어. 설명을 다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해법만 나왔다면 감가 요인을 세분해서 합산해서 구하더라. 분해법.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지금은요. 분해법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뭐 하는 것들아? 감가 수정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꾸 나올 거니까. 그죠? 분해법 설명드렸고. 자, 다시 원래 페이지 보세요. 487페이지. 괄호 2번. 감가 요인. 1번. 자, 물리적 감가가 뭔지 아시겠죠? 노후화된다, 그죠? 따라서 두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노후화, 재해로 인한 손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파손, 훼손 밑줄. 자, 문장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런 것이 물리적 감가가 되고요. 자, 다음에 2번. 기능적 감가는요. 자,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설계 불량, 과잉 설비, 과소 설비, 건물부지 불균형. 자, 건물부지 불균형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건물부지 불균형 다른 말로 건부감가 적어주고, 건부감가. 건물과 부지가 안 맞대, 건부감가. 그것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밑줄 하세요. 형의 구식화, 능률의 저하 밑줄.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능적 감가입니다. 다음에 3번요. 경제적 감가는요. 자, 환경이 나빠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인근 지역의 쇠퇴, 인근 환경과의 부적합 밑줄. 환경이 나빠요. 네 번째 줄 화살표 밑줄입니다.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에 있는 감가이므로 언제나 치유 불가능한 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내려가요. 내용연수. 내용연수. 자, 칠판 보세요. 내용연수.
그러면 명사 50이 나오는 게 얘가 출제가 돼, 얘가요. 명사가 물리적, 경제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명사는 물리적보다 길다고 했어요, 짧다고 했어요? 경제적 수명은 길다, 짧다? 짧다. 그리고 특히 감정평가에서는요, 얘가 중요해요. 감정평가는요, 부산 가격화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그래서 감정평가는요, 물리적 연수를 중시한다. 틀린 말입니다. 뭘 중시한다? 경제적 연수를 중시하고 또 경과연수보다 앞으로 남은 잔존연수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뭐지? 경제적 잔존연수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 문장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래서 한번 내용연수. 얘는요, 맨 끝에 보시면 디귿번 경제적 내용연수는요, 자, 맨 밑에 두 줄 있죠? 두 줄을 그대로 밑자세요.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연수보다 일반적으로 짧고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중시한다. 밑줄. 설명 다 드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또 3번, 4번이 있죠. 다음 페이지. 3번, 4번은요. 한 반 페이지인데 그냥 X 해버렸어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보는 순간 머리 삼입니다. 아시겠어요? 시면 안 나올 거고요. 버리시고. 그래서 4번. 감가수정 방법 어렵고 대단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동화면 1번 내용연수법 칠판법까지 나옵니다. 내용연수법 요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볼까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따라서 기업번, 정액법 한 장 넘겨세요. 니은번, 정률법. 오른쪽 페이지 디귿번, 상환기금법 한 장 넘어가요. 492페이지. 동아미 2번 관찰감각법. 이거 나왔죠? 관찰감각법. 그리고 이건 3번 분해법. 자, 분해법은 처음 보는 거 아니죠? 분해법은요. 요걸 다 합해가 세 번에서 다 합한 것이 무슨 법이다? 분해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에서는요. 내용연수 감가수정 방법 하게 되면 내용연수법하고 관찰감각법 두 가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분해법은 봤으니까. 얘는요, 일반적으로 미국식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나눠서 보자. 그러면,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용연수법하고 관찰감각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얘는요, 공식 O입니다. 얘는요, 공식 X예요. 한 번 더. 공식이 있다. 내용연수법. 그러니까 얘는 다 공식이 있다면 공식. 얘는요, 공식이 없어요. 왜 공식이 없을까? 관상합법은 요거 그림 보시면서요. 자, 건물 주변에 교도소가 생겼잖아요. 얘는요, 직접 눈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도소가 생겼다, 요양병원이 생겼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얘는요, 공식이 필요가 없어. 예. 직접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예. 관찰해서 어떻게? 그 강의 토박이 되면 설명되어 있죠. 관찰감각법은 땡땡 되어 있죠.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다. 자,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가의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공식이 필요가 없어. 전문가가 고학생이 있더라 또는 교도소 생기더라.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한 거거든요. 공식이 없다. 공식이 없다. 식이 없어요. 그럼 다시 두 가지 차이점인데 공식이 있는 내용연수법은 다시 세 가지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해법. 얘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특히 요거 있죠. 정액법. 얘는 자, 얘도요. 계산 문제가 나오고 얘도요. 계산 문제가 나오고 얘는요. 안 나와 계산 문제. 자, 한 번 더. 계산 문제는 두 가지인데 그런데 계산 문제는요. 정액법 계산 문제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얘는 언제나 A급입니다. 근데 정율법은요, 34일 동안에 딸랑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오는 건요, 소발의 시작기야.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요, 제가 자꾸 안 풀어드리고요. 정액법은 뻑하면 나오니까요. 계산 문제. 얘는 절대 놓치지 말자. 이런 이런 지문은 다 중요한 건데요. 그럼 이제 비교합니다. 강의부터 보게 되면 정액법은 괄호, 건물. 정률법은 괄호, 기계. 자, 못 박아버리세요. 여러분이 오늘 퇴근합니다. 집에 가다가 건물 보이잖아. 건물은 무조건 무슨 법? 정액법.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공장에 기계가 있어요. 기계는 무슨 법? 정률법. 그래서 아예 예외 없습니다. 건물은 정액법, 기계는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X. 얘가 뭐냐면요. 건물은 정액법, 기계는 정률법, 상환법은요, 안 쓴다. 아무도 안 쓴대. X. 어느 회사마다 안 써요. 일부는 얘는 사문화되어 버렸어. 안 쓰니까. 그러니까 안 쓰기 때문에 얘는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결론은요, 얘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거든. 세금을. 어느 회사는 세금 내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상환기법은 대부분 회사마다 쓰는 회사가 없다. 그러니까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구분되시겠죠? 그럼 두 가지인데, 건물은 뭐지? 정액법. 기계는 정률법.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잘 보게 되면요. 딱 한 글자가 다르네. 가운데 글씨. 얘만 다르잖아.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다른 게 뭐지? 여기다가 감가만 넣어줘. 감가. 잠깐만 해석합니다.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입니다. 감가율이 일정하면 정률법.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 감가율이 일정하면 정률법. 다시 정액법은요. 건물입니까? 기계입니까? 정액법. 건물이죠. 건물은 요거잖아. 앞에서 건물 그랬잖아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보세요. 2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2억짜리 수명이 몇 년? 20년. 20년 지나면 철거하니까 건지는 거 재료 하나도 없대. 그러면 2억짜리 건물을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마다 가치가 얼마씩 가치가 감가가 되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내가 뭡니까? 매년 감가액이 1,000만 원씩 똑같잖아. 예. 그러니까 얘는 설명 다 끝났습니다. 건물은요, 정액법은요, 매년 1,000, 1,000, 그럼 이게 똑같잖아요. 정액법. 그래서 매년 얼마? 1,000, 1,000.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정액법.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그림 되겠네. 첫 해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또 1,000만 원. 얼마 동안? 20년 동안. 1,000. 정액법은요, 매년 1,000만 원, 1,000, 얼마, 언제까지? 20년 동안. 감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각이 일정하니까 뭐가 되지? 얘가 뭐지?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다른 말로 균등삼각법입니다. 정액법은 균등삼각법이다. 똑같으니까 얘가 뭐지? 마치 철로처럼 둘 다 직선 일정하죠? 직선법입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여러분들 따라하십니다. 뭐지? 건물. 건물은요, 매년 천 금액이 일정하네. 정액법. 자, 그러면 책을 봅니다. 책을 봐요. 책을 보시면 정액법입니다. 자, 488페이지 동함 1번 기업번 정액법 찾았죠. 땡땡 건물 밑줄. 이제 건물이 뭔지 아실 거예요.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뭐 A번 의, B번 공식, 오른쪽 페이지 C번 특징. 자, 특징은 이제 감 잡힐 거예요. 첫 번째 항목 밑줄입니다.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밑줄. 감가액, 액 동그라미.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요. 똑같은 말로 두 번째 항목. 감가 누계액은 자 똑같으니까 정비례에 증가한다. 같은 말이고요. 건물에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매년 천 얼마나 계산이 간편합니까? 쉽잖아요. 네 번째, 실제 감가와 차이가 생기므로 이번에 무슨 말이죠? 칠판봅니다. 자, 이 건물은요 정액법이잖아. 건물이니까 정액법인데 매년 천이잖아요. 실제로 건물이 매년 금액이 1,000만 원씩 똑같아. 현실이 안 맞습니다. 왜? 새 건물은 깔끔하니까 감가가 적어. 나중에 노후화되면 감가가 심해지겠지. 그러니까 매년 천 한 것은 실제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실제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눈으로도 관찰하자. 관찰법과 병행해서 사용이 된다. 특징은 다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죠? 다시 B번 봐요. B번. 공식. 박스 있죠? 자, 공식을 여러분 마음은요. 제발 지나갔으면 좋겠네 하지만은요. 저는 못 지나갑니다. 왜? 이거 보세요. 확실하게 중요로 했거든. 얘는 A급이야, A급. 놓칠 수가 없어. 얘는요, 출제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얘는요, 확실히 만들고 얘는 제가 그냥 한번 왔으니까 얘는 설명 잘 안 할 거야. 정액법은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책 보니까, 와, 이걸 다 어떻게 암기하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저도 못해. 그러니까 항상 3방식은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떠오르죠? 어떻게? 처음부터 원가법 하게 되면 이렇게 딱 썼잖아. 얘가요, 요 공식이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뭐라고 했죠? 감정평가사가 쓰는 공식입니다. 평가사가. 가장 정통적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액법 요 박스 공식도요. 책처럼 보지 말고 누가 쓰는 공식? 평가사가 쓰는 공식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정통적으로 쓰는 공식을 따라가자 말입니다. 그 지금부터 공식은 책 거는 일단 무시해버리고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박스 있죠? 공식. 박스. 정액법 공식 화살표 한두 장 돼 있죠? 좀 복잡하죠? 예. 자, 요 옮겨봅니다. 공식. 자, 공식이 정액법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책을 보면 몇 줄인데요. 정통 공식은 한 줄이라. 차라리 한 줄이 속편해요. 왜? 이걸로 문제 다 풀려버리니까.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시면 이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암기할 때가 아니고 그냥 이 공식으로 어떻게 푸는 거냐만 원리만 따라오시면 돼. 그럼 이거 보시면서 절대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면서 포인트가 뭐지? 포인트가요. 공식 보시면서 미지수, 영어 단어 C, 라지 R, 라지 N, 스몰 n, C, R, N, N, C, R, N, N.
이것만 자꾸 돌리시면 공식은 저절로 암기가 돼버려. CRNN. CRNN은 강의 노트에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 무시하고요. 자, 얘는 제가 복수를 많이 깔았거든. C는요, 요거. 나왔잖아. 뭐예요? 제주도 원가입니다. 다음에 라지 N, 스몰 N 요거. 공부했잖아요. 그럼 라지 N은 뭡니까? 전내용 연수. 전내용 연수. 스몰 N은요? 경관 연수. 한 번 더 추가. 자, 요거.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묻거든. 선이 짧았어, 이거.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좀 삐딱하게. 자, 예를 따라보세요. 어떤 건물이 10년 지났대, 경관연수. 10년. 남은 게 40 남았대. 남은 게 40년. 총 수명 몇 년? 50년.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은요, 얘를 안 줘. 물음표. 안 주고요. 경관연수가 10년, 잠연수가 40년 하게 되면, 아, 얘는 수명이 50입니다. 하면서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벌써 세 개가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 수업 딱 따라오니까 저절로 세 가지는 자동 해결됐거든요. 한 개 남은 거. 얘가 뭡니까? 얘가요. 그럼 강의 노트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있죠? 잔가율만 돼요. 잔가율. 얘가 뭐냐면요. 라지아. 얘가 뭐냐. 라지아는요. 다시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서 2억짜리 건물이 수명이 20년인데 20년째 철거하니까 S가 뭐죠? 스크랩 밸류. 뭐 남는 가치. 철거하고. 해석하니까 잔재 가격. 없다고 했잖아요. 얘를요.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라지 R은요. 얘가 바로 R입니다. 잔재 가격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죠. 잔재 가격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죠. 잔가율. 잔가율.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억짜리 건물을 철거하니까 건지는 게 하나도 없대. 잔가율 얼마? 예, 0. 0. 따라오셨죠? 한 번만 더. 2억짜리 건물이 철거를 하니까 0이 아니고요. 얼마 건졌느냐? 2천만 원 건졌대. 2천만 원 돈이 생기더래. 2천만 원. 그러면 2억에 2천만 원이면 10%죠. 그럼 잔가율 몇 프로? 10%. 따라오셨죠? 그래서 얘를요, 비율로 표시한 것이 잔가율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은 무조건 잔가율로만 나왔다면 예외 없어요. 0 아니면 10%만 줘. 0 아니면 10%. 더 안 줍니다. 여지껏 나오면 늘 0 아니면 10%라. 복잡하게 뭐 15%다, 5%다 이런 거 안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0 주든지 10% 주든지.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식 보고요. C, R, N, N 네 가지인데 이제 C가 뭔지, 라지 R이 뭔지, 라지 N이 뭔지, 스몰 N이 뭔지 다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자꾸 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돼버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 C, R, N에만 찾으면 무조건 정답. C, R, N에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정율법 공식은 한 줄로 CRN에만 찾자. 얘가 포인트가 되고요. 계산 문제 푸는 거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산 문제 풀겠습니다. 쉬겠습니다.